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지수 로그에서는요. 지수 로그 함수까지 낄게요. 자, 첫 번째, 지수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수가 출제가 되면 뭐냐면은 거듭제곱근의 성질.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A의 거듭제곱근 뭐 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그걸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로그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연산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산을 이제 끊임없이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함수로 나아가게 되면은 희소식 하나 드릴게요. 도형 문제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도형 문제. 아예 안 나오고 어떤 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냐면은 최대최소 관련된 문제. 아까 당장 인문 첫 번째 문제가 그 최대최소였잖아요. 그 최대최소 관련된 거. 아니면 로그 부등식, 뭐 지수 방 부등식 그쪽으로. 함수를 엄청 함수 어려운 문제 줘가지고 그걸 서술하라는 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포인트를 좀 잡아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에서는 너네가 첫 번째로 포인트로 공부해야 될 게 지수 연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통해 가지고 실근의 개수랑 그런 거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로그에서는 연산. 오히려 로그가 연산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함수 파트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 다음으로 최대최소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방부등식에서도 꽤나 출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게 개념에서 필요하면은 쌤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죠. 빡세게 할 겁니다. 자,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면요. 자, 그리고 쌤이 안 했던 문제는요, 너네들이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빠뜨리고 원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리고 그건 본책으로 하세요. 얘 말고. 왜냐면 얘가 예제가 없어요. 근데 예제에서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그건 내가 따로 체킹할 건데. 본책으로 공부하시고 쌤이 해준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을 겁니다. 그건 영상으로 따로 올라갈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내가 진도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어떤 것도 올릴 거냐면요, 단톡방에 요거를 이 파일을 올릴 겁니다. 그럼 뭐냐면 쌤이 중요도에 대해서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단은 내가 일단 당장 시험에 중요한 것만 하고 싶다 해주시면은 별표 1개부터 최대 5개까지 해놨거든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건 3개부터 5개까지입니다. 그래서 1개짜리, 2개짜리, 그리고 심지어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좀 뭐라 해야 될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안 하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연습은 해야 되니까. 자,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니? 네, 일단 그래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제는 웬만하면 다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은 다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나 레벨 2나 레벨 3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건 해야겠죠. 하나만 더 희소식 드리자면 레벨 3를 와장창 내진 않아요. 레벨 3는 뭐 레벨 3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가 하나가 좀 응용됐더라고. 근데 그 수능 특강에 있는 것보다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벨 3 수준은 다운시켜요. 다운시키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알지? 자, 일단 여기서 일단 개념적으로 얘기할 거는 일단 먼저 거듭제곱근의 정의. 수능 듣는 친구들은 지겹지? 자, 그래서 일단 구분 지어줘야 될 게 첫 번째, 예은아? 간절하지? A의 제곱근을 식으로 어떻게 쓰지? X의 N제곱은 A라고 하지. 자, 그리고 예은아, A는 N제곱근. 잘 외우라군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강아.
4의 제곱근은 몇이야? 4의 제곱근은 응. 4의 제곱근은 2죠. 그러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망이죠. 아, 풀이. 자, 근데 그걸 식으로 만들면 뭐예요? 4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x 제곱은 4. 그렇게 말하죠. 그게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네. 자, 4는 2의 제곱근이다. 맞아요, 틀려요? 4는 2의 제곱근이다. 아니죠. 아니죠. 4는 2의 제곱근이라는 게 4를 제곱하면 2가 나온다 소리인 거고. 그럼 2는 4의 제곱근이다. 맞아, 틀려요? 맞죠. 맞지? 네. 그럼 그걸 식으로 만들면 뭐야? 4의 제곱근이 아니죠. 응. 2를 뭐하면?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4가 나오죠. 그게 의랑 는이 들어갔을 때 식차이에요. 아, 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렇게 xn 제곱은 a 꼴로 나오고 는의 꼴로 들어가게 되면은 an 제곱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예제를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자, 그럼 보면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5의 아참 이거 연습 그리고 얘 하다 보면은 은근 수능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너네가 수능 특강 수능 와서 개빡세게 보잖아요. 생각보다 연계 체감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능에도 도움 될 겁니다. 자, n-5에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의가 들어갔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n제곱은 n-5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거 중에서 자, 실수인 것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고 했네? fn이라고 하자고 했지. 자, 그럼 이 실수인 것의 개수는 결국 n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n에 따라서 자, n이 짝수였으면은 이제 n-5에 따라서 결정되지. 아,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자, 가볍게 정리해보자. n이 짝수였으면 지원아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지? a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럼 a가 0보다 크면 몇 개지? 2개죠. 0이면 1개. 긴장했어요? 뭐 작으면 0개가 되겠죠. 강아. 네. n이 홀수면 홀수면 a가 0보다 크면 닥치고 1개. 네? 아니 다 좋아하고요. 강아. 아, 너 말고 너 닥치는 게 아니고 8의 세제곱근 몇이야? 8의 세제곱근이요? 응. 2요. 그렇지. 네. 몇 개 얘기했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아, 2. 몇 개 얘기했어? 1개. 0의 세제곱근 0. 몇 개 얘기했어? 1개. 홀수는 무조건 1개. 응. 그치?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식을 만들어 놨고요. 그럼 n이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요. 네,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눠지겠지 이제. 그럼 n이 짝수였으면 n-5에서 한 번 더 케이스를 봐야 되는 거고 n이 홀수였으면은 그냥 무조건 닥치 관계인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물론 내가 이런 거를 다 처음부터 논술 형식으로 막 적어주면 좋긴 한데 가끔 보여줄게요. 이게 논술 형식으로 하면 하루에 2-3문제가 끝나버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문제 끝을 보면은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땡땡땡 fk가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급 거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너네가 논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f2부터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술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게 좋냐면 그냥 팁 위주로 줄게. 내가 문장으로 못 써준다잉. 첫 번째로 f2 땡땡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써도. 그럼 f2 땡땡은 x제곱이 몇일 때야? 마이너스 3이므로 따라서 f2는 몇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0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없잖아. 자, 여기서 느껴져? 너네는 아마 쓰라고 했으면 이렇게 썼을걸? 2가 짝수고 마이너스 3이 음수이므로
2차 함수랑 뭐 마이너스 3이랑 뭐 만나는 교점이 없다. 그래서 실근이 0개다. 그래서 FE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거란 거야. 아니야. 저렇게만 쓰면 돼. 저런 식으로.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므로 FE는 0이다.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뚱하게 쳐다봐, 개새끼야.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굉장히 훌륭한 새끼였군요. 아, 맞다. 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 너도 그랬어? 응. 그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네. 그리고 쌤이 숙제 줄 때 그거 마음껏 그냥 해봐. 괜찮아. 이상하게 써도 되고 처음엔 다 깨지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오히려 막 잘 써야지 하다가 뭐 해버리냐면 답지를 보는 경우가 있고 답지 참고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 칭찬받고 싶어서. 도움 하나 없는데 참고로. 모르겠으면 답지는 봐도 돼. 만약에 모르는 문제야.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해설지를 보고 그 해설지를 이해를 했죠. 그 포인트들을 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하고. 그러면 그대로 한번 다시 써봐요. 대신 그러니까 해설지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말고 포인트만 잡고. 근데 이제 아예 손도 못 드는 문제야. 그럼 일단 숙제할 때는 모르겠어요 유유하고 너는 뭐 해보면 되냐면 쌤 설명을 듣든가 아니면 답지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 써봐. 왜냐면 사실 답지대로만 쓰면 만점이 항상. 왜냐면 이게 답지를 따라서 몇 번 써보잖아요. 그럼 그 답지가 말하는 말들이 좀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 그럼 그게 너네들의 그 수식 표시가 되는 거야. 표현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어렵고 막 손도 되기 싫고 막 그런 문제들이 보이면 답지를 그대로 베끼세요. 이해하면서. 그러다 보면 수학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어요. 알죠? 자, 아무튼 자 이어서 계속 갑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F3 해볼게요. 자, 그럼 F3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이므로 그리고 논술할 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이므로 이거 싸가지 없게 봐요. 그리고 너네 따라서 이런 거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요거 적극적으로 쓰세요. 당구장. 글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F3은 1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딱 느꼈어. 아, n이 홀수면 무조건 몇 개지? 한 개라고 얘기를 했지. 아, 근데 저걸 써버렸지. 근데 이걸 해서 난 이제 5랑 7이랑 9랑 11이랑 이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때라고 하면 돼. 이때. 그냥 말만 잘 이어지면 돼. n이 2k-1이면 이렇게 쓰면 알겠죠. 자, 그리고 너네가 2k-1을 한 순간 문제 빨리 봐야 돼요.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 k 겹쳐버렸죠. 그래서 재빨리 돌아와서 수정해버리는 거죠. 재빨리 돌아와서 a라고 수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살짝 거래 띄고 이거 2면 F2A는 1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중간에 틀고 싶으면 이때라는 말 많이 써요. 해설지 보면 알잖아요. 이때 되게 많이 써요. 한편 이것도 써도 돼요. 근데 그게 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동그라미 2번을 지워버리시고요. 그냥 n이 뭐일 때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하나 확인. 오늘은 좀 천천히 할게요. 좀 하나하나 이런 거를 포인트를 좀 잡아주고 싶어서. 이대로 되면 깎여요. 어디가 깎일까요? A가 뭔지를 안 얘기해줬죠. 내가 새롭게 얘기한 거잖아. 내가 수학에서 논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걸 쓰고 싶으면 그 새로운 게 뭔지를 얘기해줘야 되고, 걔가 혹시나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까지도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A는 일단 뭐여야 되는 거야? 자연수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 자연수면 돼? 인지 아닌지는 문제를 빨리 후딱 스캔하면 돼. 몇 이상의 자연수예요? 2 이상의 자연수라 했지. 그러면은 A가 1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연수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겠어? 안 되겠지. 이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몇 번 해보잖아요.
알아서 신경 쓰게 돼요. 그럼 또 거기에 따라서 수학 실력이 또 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쓸 때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여기 안에를? A가 좋아요. A가 1이 아닌 자연수. 자, 근데 좀 길어요. 조금만 더 줄여보는 연습해 볼까요? 아, 그거 이따 얘기하려 했는데 잠깐 여기에만 초점 맞추자. 뭐라고 하면 되냐면 2인 자연수. 부등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예은이가 잘 얘기했습니다. 그냥 틀을 바꿔버렸어요. 2A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A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말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틀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 수식 기호만 제대로 된다면 깎이는 게 많이 없거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F4일 때를 하겠지? 자, 그럼 F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F4는 몇인 거예요? 0이라고 나오겠죠? 네 번째. F6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이제. 그럼 X 6제곱이 이제 몇이 돼버렸죠? 1이므로 이제 몇 개가 돼버렸어? 2개가 돼버렸지. 근데 이제 너네는 알지 않아? 8, 10, 12 계속 뭐야? 계속 2개씩 나오지 무조건. n-5에 대해서 왜? 벌레? 스윗하시네요. 쟤는 환장하고 있네요. 자, 그럼 뭐예요? 8, 10 넣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이때 쓰는 게 뭐라고요? 이때 n이 이 b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a 썼죠? 2b라고 써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b는 3 이상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연수 n이 2b이면 n-5가 0보다 어때? 이제 논리를 가져가는 거야. n-5가 0보다 크죠? 크므로 뭐 임으로 무로 상관없어요. 이 정도까지 수학에서 깎진 않습니다. 따라서 fn은 2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논술 형식 안 보여주, 많이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논술로 쓰고 있어요, 지금 답안을. 자, 그럼 결과적으로 따라서 1번에서 4번까지에 의하여 이게 수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이거 물결 표시가 상관없다 이거. 1번에서 4번에 의하여, 그러니까 뭐에 의하여 이렇게 정리해 준 거 되게 좋아해요, 수학에서는. 뭐에 의하여 시그마 어디냐? 시그마가 아니구나. 미안.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 자 이렇게 할게요. FU 땡땡땡이라고 할게요. 우리 끝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끝이 안 정해진 상태잖아. 땡땡땡 할게. 근데 6까지 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지. 2일 때 0이었고 3일 때 1이었고 4일 때 0이었고 5일 때 1이었고 6일 때 2였고 1이었고 2였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기 때문이지. 즉 뭐야? 여기서부터 규칙이 발생하기 시작하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딱 여기까지 논의할 수 있고. 그럼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F2 더하기 F3 더하기 땡땡땡 FK가
11이 되려면 이미 여기서 얘기했잖아. 여기서 얘기했지? K가 몇이면 될까요? 이제 그것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K는 참고로 몇이지? 이게 3, 3, 3으로 보면 안 되나? 몇이지? 11? 두 개씩 세트하자. 1, 2, 5, 8, 11 이렇게지. 어떻게 된 거냐? 1, 2, 5, 8, 11이니까 몇 개 한 거야? 10개 한 건가 지금? 5세트 얘기했지 지금. 아 그러면 10이네 1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케이스 나와서 볼 때는 이렇게 번호 붙이면서 하면 좋고요. 왜? 뭐 잘못했네? 10이 없네요? 잠깐만요. 아 2부터구나. 아 2부터구나. 이러면 이제 답 점수만 날아가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답 점수만 날아가는 거지. 11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면 되고, 사실 여기 앞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긴 해야 돼. 어떤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이제 뭐냐 n-5의 n제곱근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식이다 라는 것만 써주면 돼. 그리고 그때 x의 개수가 fn이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것만 앞에 써줬으면은 이제 더 이상 깎일 게 없는 거냐면 n-5의 n제곱근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n제곱은 n-5이고 이때 x의 실수, 왜냐면 우리 실근 찾는 거잖아. 실수 x의 개수가 fn이다. 이렇게 만들고 서술하시면 돼요. 얘는 어차피 이 유형이면 무조건 이걸 써야 되거든요. 이거 한 번만 느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걸 쓰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제 n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된 적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는 없죠? 근데 자연스럽게 어때요? 문제가 완벽하게 다 이해가 돼버리죠. 그래서 쌤이랑은 좀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조금 지쳐가지고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자, 볼게요. 자, 문제 보면은 로그 2 a 플러스 1은 1 빼기 로그 2 b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두 정수 a, b라고 돼 있고, 그리고 맞다. 논술 문제 풀 때 너네 어떻게 이제 그 접근해야 되냐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나 어떻게 서술할까라 생각하면 안 돼. 일단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수학에서는? 푸는 게 중요한 거야. 풀고 나서 대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너네가 그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문제지가 있고 답안지가 있잖아. 답안지는 쌤이 너네들한테 저번 주 준 거보다 더 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간 충분해요. 그럼 이 수학 같은 경우가 여기에 문제가 있고 밑에 쭉 빈칸이거든? 거기다가 줄줄줄 푸는 거야. 여기 썼다, 여기 썼다, 여기 썼다, 여기 썼다, 여기 썼다, 여기 썼다 하면 안 돼. 왜냐면 줄줄줄 쓰고 답 나왔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너네가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다 저기다 썼으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눈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꼭 줄줄줄 쓰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웬만하면 샤프로 푸시고요. 지우개 쓰시게. 자, 그래서 봅시다. 일단 문제 푸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은. 자,
자, 로그 2, a 플러스 1은 1 빼기 로그 2, b 빼기 1을 만족시키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로그 2,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의 값을 구하라고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일단 우선 이 식을 풀어야겠지. 근데 원래 너네가 실전에서 수능 문제 같은 거 평소 내신 공부할 때 가장 로그가 나오면 체크했던 게 뭐야? 진수범위 체크하는 거지. 자, 그럼 논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네가 문제 풀 땐 진수범위를 써놓고 답안지 쓸 때 있지. 답안지 쓸 때 진수범위가 효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서 결정을 했어, 문제가. 그러면은 중간에 쓰면 돼. 근데 진수범위가 딱히 문제 영향을 안 끼쳤지. 그럼 굳이 안 써도 돼. 자, 그럼 보자. 로그 2 a 플러스 1은 자, 로그 성질에 의하면 1은 강아 너가 그래도 미적분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그 로그 2에 b 빼기 1분의 2까지 되는 거 확인되죠? 자, 이렇게 쓰면 깎입니다. 못 알아봐요? 할 때 조금 티 나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 걱정되면 괄호를 쓰세요. 괄호 쓴다고 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1은 뭡니까? b 빼기 1분의 2 나오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1 곱하기 b 빼기 1은 2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자, 이 문제를 쌤이 체크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 식과 요거 때문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뭐냐면 너네 고1 때 했던 부정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 어떤 거냐면 표 2개 그려서 푸는 거. 표 2개 그려서 푸는 거. 1학년 때 했던 거. 지금 여기서 다시 배우면 돼. 자, 일단 뭐랑 뭐를 곱해? a 플러스 2랑 b 빼기 1을 곱하지. 곱해서 나는 현재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그럼 곱해서 2 되는 거 다 써. 1, 2, 2, 1, 마일, 마이, 마이, 마이. 자,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만약에 논술할 때, 자, 이제 궁금해지죠. 조표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되고요. 단 앞에 이 식을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해서 찾으면 아니면 이 식의 그러니까 a 값과 b 값을 다음 표에 의하여 찾으면 이라고 뭔가 내가 표를 할 거야 라고 말만 살짝 적어주잖아. 네, 그러면은 안 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편해하시죠, 이런 거 보는 거. 그래서 a, 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너네한테는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쌤 실제로 갇혔는데 노출 봐봤습니다. 실제 학교 가서. 물론 30분 만에 풀고 잤거든요. 혹시나 최초하려나 하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좀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한번 해봤었거든. 당연히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쌤이 하는 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최초합 했었거든요. 그 뒷사람이 좀 고맙겠죠? 내가 바로 등록 안 해버리니까. 그 논술 시험 보러 여기저기 한번 많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면 일단 가천대 한번 붙어봤었고요. 그다음에 좀 집 근처 위주로 갔었는데 가톨릭대 붙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광운대 붙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 붙어봤고요. 또 어디지? 뭐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 꽤 된 얘기라서 한두 군데 더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논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것들 다 참고하면 돼. 괜찮아. 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 되려면은 A가 0이면 되겠고 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됩니다.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y1, 그 다음에 마3, 그 다음에 0. 뭐 이런 거 쓰는 건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뭐의 최소값이야? a제곱? 빼기야? 더하기야? 나 몰라서 그래. 마이너스 1까지? 그럼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표의 장점이야. 이렇게 하나 더해. 그럼 여기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하면 되잖아. 그럼 바로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시각적으로 되게 보기 편하지. 그럼 교수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대입하면은 8이고요. 4고요. 4고요. 8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표에 의하여 최소값은 몇이니? 응? 최소값은 몇이니? 왜? 로그가 있어? 아, 최소값은 로그 2에서 2이다. 자, 이러면 깎입니다. 자, 이제 너넨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될까? 왜 깎였을까? A랑 B. 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강의가 얘기했습니다. A, B 값의 범위가 있죠, 현재.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현재.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최소값 물어볼 때 있지. 최소값 얘기할 때. A가 몇, B가 몇일 때 최소값이 몇이다를 써줘야 돼. 항상 최소값만 쓰면 안 돼. 항상 A가 몇, B가 몇일 때 최소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최소가 나오는 라인은 여기였잖아. 이거 두 개 되는지 확인해보자. 그럼 1, 2면 진수범위 맞아 틀려? 맞죠? 네, 클리어 됐습니다 벌써. 근데 마이이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깎이는 거지. 이런 거 안 쓰면.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해줘야 돼? A가 1, B가 이거야. B가 2일 때 최소값 로그 2에서는 2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일부러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요거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가끔 이거 화살표를 좀 이상하게 했어. 여기 최소 여기다 해버렸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찍찍 긋는 경우 있잖아요. 그 찍찍 긋는 것도 규칙 있는 거 아세요? 약속돼 있어요. 2번 긋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짓이에요. 교수들이 던집니다. 기본도 안 된 새끼나 던집니다. 네. 잘못했을 때는 찍찍하면 돼요. 펜으로 풀었을 때.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샤프가 되는 학교가 있고 샤프가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건 당연히 이제 학교 준비하면서 당연히 그때 봐야 되는 건데, 샤프가 되는 학교는 그냥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샤프가 안 되는 학교는 이 찍찍 무조건 잘해줘야 됩니다. 알지? 자,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이렇게 두 문제 해서 뭐 논술에서 어떤 이제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 좀 얘기했고, 자, 조금 있다가 자, 요 문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